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리학계의 난제로 여겨졌던 전자결정의 새로운 특성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남은 최대 20%대, 덕성과 CCS 등은 10%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관련 테마주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현대로템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2차 계약 규모는 지난 1차 계약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사들 역시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20%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베팅 시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6일 미 대선 베팅 사이트 7곳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확률은 평균 57.7%를 기록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은 41.3%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5대 투자은행들이 3분기를 어닝 서프라이즈로 마무리했습니다. 각 은행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증가했는데 회사채 발행과 기업 공개 및 인수합병 거래 등이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안겨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미국 증시 흐름까지 짚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와 유나이티드 항공 등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해줬는데요. ASML발 실적 쇼크가 단 하루 만에 일단락이 된 가운데 엔비디아는 3%대 상승세 보였고요. 또 지금까지 이 실적 발표가 완료된 S&P 기업 소속 50곳 중에서 약 80%가량이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 역시 순항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미 대선 흐름을 보자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판세가 더더욱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6일 기준 이 미 대선 베팅 사이트 7곳의 평균 집계율을 보자면 트럼프 후보의 승리 확률은 평균 57%가량을 기록한 반면에 해리스 후보의 승리 확률은 단 41%대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진단키트 관련주와 또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 이 증설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에 최근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SMR 시장에 손을 뻗고 있죠. 이 소식에 오늘 원자력과 전력설비주 오늘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다뤄볼 거고요. 또 지금 이 시각 초전도체와 중국 상장 기업들 역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유가증권 시장 0.04% 여전히 강보합권에 머물러가고 있고요. 261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외국인이 약 3천억 원어치에 달하는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동반 매수세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바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0.03% 장 초반 대비 낙폭 줄여가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여전히 765선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각 개인은 나홀로 76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만은 반짝반짝 급등세를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요. 저희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외인이 지난달 3일부터요, 이 삼성전자의 줄매도세 이어오고 있죠. 그 사이에 얻은 이 차익 실현이 약 7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멈출 줄을 모르네요. 네,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잡혀줘야 되는데 국내 증시가 또 오늘 보시면 별다른 움직임 자체가 좀 없습니다. 그냥 딱 붙어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외인들의 매수가 좀 기대를 했지만 뭐 다시 열어보자면 역시나 또 매도세가 좀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살펴보셔야 될 게 요거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간의 예측 사이트인데요. 이 예측 사이트는 트럼프가 조금 더 과하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격차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현재 두 후보 간의 예측 격차가 17% 정도가 돼요. 너무 높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자, 이로 인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좀 불안불안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호전적이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전체 오늘 보시면은 트럼프 관련주들이거나 이제 그런 종목들은 잘 버티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제한적이고 또 하나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SMR 관련해서 원전과 엮여서 전력 설비 관련이나 아니면 또 초전도체나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 종목들만 좀 기승을 부리는 장, 그 외에는 좀 쉬어가는 장, 그리고 대형주들이 조금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쉽게 지금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 시장을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금투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지는 않고 또 하나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에서도 외인들이 어제도 상당 부분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도 그 부분을 이어간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이 외인들의 조금 매수세 자체가 기관 매수보다 좀 중요하다. 연기금보다는 역시나 외인이 좀 잡아주면서 시장을 끌고 가야 된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시장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우선은 조금 이번 주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되겠다. 급하게 일단 보지 마세요.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시장이. 트럼프가 너무 득세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른 리스크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10월이 넘어가면 적극적인 매수 대응을 취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지난 8, 9월 달에 가져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선거 판세가 트럼프에게 기울어지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관망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총 3가지의 테마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MR과 송배전, 마지막으로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초전도체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국내 연구진이 물리학계의 오랜 난제를 풀어줄 이 액정 전자결정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초전도체 테마 장 초반부터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간밤에는 아마존까지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원자력과 또 이 전력 설비 테마 역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또 모멘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노후화된 미국의 송배전 전력들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다시 한번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게 SMR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거기에 맞춰서도 지난주부터 계속 몇 주 전부터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송배전 전력 관련주들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매수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리도 그러합니다라고 강조를 드려왔잖아요. 자, 오늘 보니까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10%까지 급등이 나왔고 현재 9%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대형 쪽으로 보신다면 에너빌리티 괜찮을 거고요. 우진, 우리기술 등등에서 상승 흐름 괜찮고 그다음에 한전기술, 한전산업 등등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오늘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 또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구글 이후에 아마 다른 대기업들도 글로벌 대기업들도 뭔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로 하루 만에 이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자,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분위기 자체가 퍼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송배전 테마까지 같이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그냥 인위적으로 이 업종 자체를 이슈화시키는 느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원전 관련주 미국에서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송배전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 일진전기가 오늘 장중에 15%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10% 수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서전기전은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서남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었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전체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자, 이런 상황이에요. 확대를 좀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간에 강조를 계속 드려왔었던 상황이에요. 보시면 이 송배전 전력 관련주들 쫙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네.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들은 매출 성장을 가지고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재룡 전기나 재룡 산업이나 LS 일렉트릭 등등에서 다 괜찮다. 가온 라인도 괜찮고, 대한전선 라인도 괜찮고 상관없다. 원하시는 대로 담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잖아요. 차트를 조금만 살펴보자면요. 재룡 전기 흐름들 아직은 이게요. 이런 흐름이에요. 오늘 움직임이 살짝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아직 상승 흐름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아직 간보기처럼 보이지만 조만간 이 흐름 자체는 결국 바뀌게 될 거예요. 원전 이슈 바꿔서 ESS까지 같이 갈 거고 거기에 송배전 쪽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송배전 관련주들, 전력 관련주들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예를 들면 재룡 전기 같은 경우 이렇게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슈가 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좀 조용하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모아가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비중은 좀 작게 하셔야겠지만 조금씩은 모아가는 전략으로 비중을 채워두신다면은 괜찮은 조금 결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좀 편하게 많은 비중 담기에 부담스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만간입니다. 갑자기 이 종목들이 어느 순간 튀어 올라갈 거예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미리 체크해드리고 테마주들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초전도체 이슈가 생기면서 파워로직스와 덕성과 CCS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들은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 오전짝 반짝 3분봉 볼게요. 반짝임 나왔다가 바로 좀 뱉어내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많았어요. 이슈거리는 좋지만 이전에 이미 한 차례 조금 많은 그림을 그려냈었던,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 먹히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그래도 추이상으로 보자면은 바닥은 확인되고서 거래 자체가 살짝 붙는 모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이거 파워로직스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 보시면은 약간의 좀 붙는 모습들, 그리고 선한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많이 오르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거래가 붙는 모습이에요. 일전에도 좀 그러한 모습인데 막 크게 깨지지는 않아요. 이런 그림은 추이 자체가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조금 거래가 터지면서 이 부분을 이겨낸다면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전도체 쪽도 관심으로 잘 보셔야 되고, 중심에서는 현재는 SMR 이슈가 시장을 계속 장악할 거예요. 한동안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의 흐름도 SMR 관련주들은 계속 조금씩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 초전도체랑 해서 이 전력, 송배전 관련주들도 관심 있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오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들까지 다 같이 만나봤는데요. 저희 아직까지도 이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실시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댓글 신청 가능하죠. 여러분께서 편한 그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지금 바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요,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성적 지금 거두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 단들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 대형주라고 하면요. 현대차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4%대 약세 기록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각 3.8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3만 7,500원 선까지 밀려난 현대차. 단 하루 만에 거의 10,000원 가까이가 지금 빠졌습니다. 현재 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이 현대차와 기아를 바짝 쫓고 있다는 소식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현대차와 기아는 눈높이가 워낙 또 올라가는 와중에 또 모비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좀 분석해 주시죠. 네. 현대차가 좀 많이 빠집니다. 현대차가 4% 가까운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기아가 2.4%. 근데 이게 기아 차트가 지금 굉장히 간당간당한 차트인데 최근에 이제 기아 차트를 보시면 여기 바닥 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지우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대나 기아나 좀 반등 조짐이 좀 있었는데 오늘 와장창 깨트려 버리네요. 자, 이게 지금 전저점 라인으로 형성돼 있거든요. 추이가 또 다시 이탈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 쓰리바닥이라고 보고 뭐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모멘텀 거래 자체가 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해서 추세적인 이탈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열려있는 추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바닥자리긴 한데 사실 깨버리게 되면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깨버리게 되면 9만 원 이탈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되게 고민스럽네요. 우선은 이탈을 좀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현재 근데 오늘 종가까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급하게 우선 대응하시지 마시고 상황 조금만 더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추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그 라인 있잖아요. 이 박스 라인에서의 여기랑 여기 자리인데, 여기 자리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인데 여기를 과연 어떤 식으로 버텨내냐. 만약에 현대차는 괜찮아요. 차트가 아직은 살아 있어요. 안 죽었는데 이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가격적으로는 한 23만 한 중반쯤 됩니다. 약간 내려오더라도 다시 뭐 내일이나 해서 다음 주에 돌릴 걸 가능성은 있어서 우선 현대차는 그나마 나은데 기아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너무 좀 불안불안하다는 점.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기아보다 현대차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하지만 기아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 아닌데요. 조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도 잠깐 체크해 보자면 기아가 외인들의 매도가 좀 강한데 오늘도 외인 매도가 좀 강하네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인들은 IT도 버리고 자동차도 버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금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보면 자 삼성전자 흐름도 보면요. 이게 6만 원 아래에서 회복을 못해요. 근데 오늘도 지금 전체 열어보자면 외인들이 또 강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매수세 자체는 뭐 80만 주 수준이긴 한데 매도가 400만 주 수준으로 잡혀 있어요. 이제 BNP 파리바도 매도가 좀 많고요. 전체 흐름이 아직까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이거 삼성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게 그 외인의 힘이 좀 붙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제가 조금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금투세 부분에 좀 해결이 나와준다면 가능하긴 해요. 그나마 좀 붙어주긴 할 건데 그 전까지는 뭔가 마땅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사실 상황상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장투 개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결국 엔비디아가 나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 얘기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려왔었죠.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 찍고 그저께 내려왔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다 분위기가. 그래서 우선은 삼성은 분할 매수 차원의 대응은 맞긴 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비중을 실으시면 절대 안 된다. 분할 매수도 조금 기간을 늘리셔가지고 천천히 비중을 아주 천천히 늘리시는 전략을 현재로서는 취하시는 게 맞겠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슈가 된다면 가상화폐나 뭐 우크라 재건이나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이겠죠. 그런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대형 뭐 업종, 제조업 쪽이나 관련돼서 이제 관세 부분이나 뭐 여긴 돈 달라고 또 날릴 거니까 트럼프는 우리나라한테 돈을 어떻게든 ATM기를 우리나라에 표현했잖아요. 어저께. 그래서 참 어찌됐든. 어떻게 될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게 두산그룹주들이 반등이 나오는데 두산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게 이제 원전 이슈 쪽이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조금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답답한 상황이다. 외인 매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으니까 우선 참아보시고요. 오늘은 뭐 별다른 거 볼 거 없다. 이 정도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코스피 시총 상위 단들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봤고요. 아직까지도 저희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샵 0082번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정호의 템베거 저희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만나볼 종목은요. 바이넥스 들어와 있네요. 24,000원에 또 5%의 비중 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이 바이넥스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 오늘은 다소 밀려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3,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진입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세워볼게요. 네, 바이넥스 하면은 국내에서 이제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CDMO와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슈가 좀 상당히 많이 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바이넥스를 매수를 할 때 어느 라인을 보고 매수를 하시면 되냐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거의 60일선 라인을 저점 바닥 인식이 되면서 반등이 계속 나왔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려왔어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살짝 거의 근처까지 왔다가 오늘 약간 반등 포인트가 다시 나와줬는데 살짝 내려올 수도 있지만 큰 추이 자체를 보자면 이 60일선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약간은 애매해요. 왜냐하면 바로 전고점 라인에 딱 걸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항 자리가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보고 따라 들어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우선은 그리고 추이는 상승 추세예요. 기다리면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매수가 24,000원에서 요거 전고점 돌파 가능성 있습니다. 요거 시장만 괜찮아진다면 시장이 좀 갑자기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유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서 다시 27,000원 이상 갈 수 있으니까 우선은 홀딩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60일선을 터치하거나 살짝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상황을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조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지금 홀딩하시고 두 가지 상황 따라 대응하시는데 약간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럴 경우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현대위아 들어와 있습니다. 61,8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현대위아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현재 지금 이 시각 약 2.68% 오늘 강하게 밀려나고 있고요. 48,950원 선, 49,0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따라 좀 장대 음봉 뽑아내고 있는 현대위아인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SOS 전략 꾸려주시죠. 네, 현대위아 볼게요. 어제도 좀 밀리고 오늘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데요. 현대와 기아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인도 이슈도 있는데 매수가는 근데 이제 62,000원 좀 되세요. 매수하셨던 자리가 사실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괜찮은 자리예요. 분명히 그건 맞아요.
지금 올해 들어 힘들었지만 요 과정들을 살펴보자면 문제가 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뚫고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위아가 여기 6만 원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주기 위한 좀 조건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현대와 기아, 특히 현대차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현대가요. 다시 한번 얼마? 27만 원대 위로 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가 이제 박스 자리로서의 그림을 그려내지만 돌파, 최근의 고점 자체의 돌파 나오면서 27만 원대 안착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30만 원 가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선 1차로 현대차의 27만 원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아의 흐름이 그렇게 재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지금 상황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현대가 좀 차트가 돌려내면서 26만 원대, 27만 원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위아가 안 올라간다. 그때는 이거 단가 낮추시는 게 맞아요. 비중을 더 실어도 되지만 그래도 아마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추이를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우선 상황상 현대차의 상승 흐름을 보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 매도 아니고요. 홀딩하시고 현대차가 급등하는데도 얘가 안 간다 그러면 그때는 물량을 좀 늘리시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리콘2 오랜만에 들어와 줬네요. 42,200원 그리고 40% 비중이 다소 높으십니다. 지금 시각 실리콘2 흐름 바로 체크해보자면요. 이 9월 들어서는 괜찮았던 화장품주 흐름이 10월 들어서 다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1.14%가량 올라서면서 4만 원을 돌파했지만 10월 장기적으로 보자면 다소 우하향 곡선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이 실리콘2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이 화장품주들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네, 자 실리콘2도 차트가 깨지진 않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 뭐랄까 간당간당한 자리까지 오긴 해요. 여기를 사람들이 대응을 할 거예요. 여기 하단 자리가 여기가 요 라인 자체가 여기 121선이에요. 그리고 추세에서 보면은 바닥 인식되면서 라인 잡혀 있는 구간이 있죠. 이 정도 구간 여기 한 3만 7, 8천 원 될 것 같은데 거기 구간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121선을 바로 깼다고 해서 매도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추세 이 저점 자리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한 3만 7천 원 선이거든요. 여기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 감안하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서 더 깬다 그러면 손절이고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은 빠르게 돌려치면서 다시 4만 5천 원대 이상의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현 상황에서는 그냥 큰 틀에서 보면은 최근에 시장 어땠어요? 안 좋아요, 사실 이렇게. 근데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이고 실적의 이제 성장성 자체, 하반기 실적도 그렇고 내년 성장성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좋기 때문에 어느 순간 돌릴 건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잠깐만 뭐 하나 체크해 볼게요.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전환한 뭐 물량이 있나 싶어가지고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거 잠깐 검색 잠깐 해볼게요. 따로 있나요? 없네요. 혹시라도 좀 오버행 이슈가 있나 싶어가지고 잠깐 봤는데 없습니다. 그 걱정은 없으니까 웬만해서는 약간 내려올 수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선은 4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만 7천 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셔도 되고 아시겠죠? 우선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엠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대표주 중 하나죠. 현재 25,300원 그리고 20%의 비중 싣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비만 치료제 섹터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블루엠텍은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수익 구간에 접어드셨네요. 앞으로 이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설계해 볼게요. 예, 그 비만 치료제 이슈 자체가요. 이제 거의 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 자체를 더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능한 조금은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잠깐만 제가 여기 있다. 보시면 관련주들 잠깐 살펴보자면
움직임 자체가 막 그렇게 세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몇몇 종목 간다고 할까? 뭐 펩트론, 블루엠텍 좀 가고 뭐 D&D 파마텍 정도, 종근당 뭐 한미약품 정도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대체로 좀 빠졌었던 흐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블루엠텍의 차트 대응을 보자면 이것도 오늘도 약간 그러하긴 하지만 어제부터 약간 윗꼬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차트가 죽은 건 아니야 보면은. 죽어 내려가진 않았는데 이 매수하신 가격 있잖아요. 그 자리가요. 25,000원 완전 초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만약에 버티려고 하신다면 기다려 보시되 사실 25,000원 자리 있죠. 이 자리 이탈하면은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차트예요. 네. 그래서 한번 나는 노려본다 하신다면은 가져가셔서 한 번 더 상승하는 거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모멘텀은 이제 거의 다 소멸이 됐어요. 이슈는 소멸됐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모르죠. 수급의 힘으로 튀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고 가져가다가 최악인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거기가 뭐냐면 이 고점 자리에 거의 25,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25,000원짜리 이탈하게 되면 뭐다? 이때는 반드시 정리하고 나오는 게 필요할 거고. 이거는 개인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그냥 적게나마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한 번 더 기다려보겠다 판단하고 가져가다가도 25,000원 이탈하면은 그때는 뒤도 안 보고 나오셔야 되는. 근데 현 상황에서 올라갈 이슈 자체가 더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이 뭐 일라이릴리 비만 뭐 다 위고비 생각을 해봐도 특별하게 더 붙을 만한 건 사실 없어요. 회사 본연의 이슈 자체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저는 천천히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오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자주 들어오는 빈출 종목이죠. 63,500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약하게나마 상승불 켜주고 있는 S-오일 0.6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이 59,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아무래도 정유주들하면 최근 3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조금 더 들고 있어야 할지 여기에서라도 정리를 해야 할지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유가 추이 자체가 좋지가 않잖아요. 이것도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상담을 해드렸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63,500원이세요. 네. 근데 이게 유가가 지금 계속 조금 빠지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돌리기가 지금 현재 쉽지가 않아요. 유가 잠깐 살펴보자면 참 쉽지가 않아요.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최근의 추이에서는 너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거 WI인데 70달러 선도 막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해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더 깨지게 될 경우 내려올 수 있지만 사우디가 러시아 길들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스라엘 쪽과 이란 쪽의 이런 내용들 자체도 사실 유가에 자극을 줄 만한 것들이 현재 이게 없어요. 예. 그러면 유가가 당분간은 조금은 재미없게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바닥을 찍고서 저 끝바닥에서 돌리면서 가는 거 노리고 대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쉽지만 시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연말이 되면은 좀 배당에 대한 이슈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은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올라오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손실 안 보실 거예요. 근데 대신에 큰 수익은 안 나니까 적당히 한 65,000원 선 넘어간다 싶으시면 그때는 좀 정리하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덕전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네요. 25,000원에 16%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대덕전자 바로 주가 흐름 체크해 봐야겠죠. 오늘 대덕전자 역시 약하게나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0.1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7,98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아직까지도 이 18,000원 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갑자기 급락세 보여주고 있었던 대덕전자 앞으로의 향방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대덕전자가 단가 25,000원이세요. 조금 높긴 하고 그다음에 이게 올해 중반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사람 좀 너무 힘들게 했네요.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또 전저점 자리를 간당간당하게 또 이탈하거나 돌리거나 하고 있어요. 참 이거 답답하네. 여기 전저점 자리도 이런 자리들이 여기 나오는 건데 깼다가 돌리고 8월에 그때 블랙먼데이 9월 달도 또 이번에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돌리는 거냐 아니면은 죽는 거냐인데 이게 참 그 주식에서 심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세 번째 자리에서 이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깨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한 번 내려오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있죠. 보통 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번은 참아주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쓰리 바닥에서 깨지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못 참아요. 진짜 차트 대응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못 올리잖아요. 이거 그냥 무너져 버려 추세가. 되게 지금 간당간당한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깨고 내려갔을 때 다시 이제 돌리게 될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를 좀 봐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여기 15,000원대 자리까지 열려 있어요. 왜 이 라인을 잡았냐면요. 제가 21년도 때 나름의 두꺼운 요 횡보세 자리가 있어요. 천천히 올라가는 자리지만 두껍다고 이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보여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었던 그 자리기도 하고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선은 추이적으로는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단가를 지금 보시면은 16%신데요, 비중이. 아직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더 물을 타가지고 단가를 낮추셔라 하기에는 조금 많이 애매해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덤비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려올 수 있는 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최악의 경우 15,000원대 정도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리는 거 보셔야 되고요. 다만 조금 이슈화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국내 IT주들의 대표주들이 상승을 좀 빠르게 해준다거나 금투세 부분에 해결이 좀 나와주면서 분위기가 시장이 바뀐다면 그때는 빠르게 돌려 세울 수 있어요. 그때는 또 얼마까지 가냐면 1차적으로 21,000원까지는 차트가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인데 좀 떨어지게 되면 기다리셨다가 15,000원대 한번 연락 주시고 한번 단가를 낮춰주는 전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 경우는 21,000원대 돌파가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21,000원 돌파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매수가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하니까요. 이게 고비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승을 한번 기다려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성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참 오랜 시간 좀 마음고생 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6,005원 그리고 27%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그리고 차트까지 바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후성 현재 6,3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1.3%가량 상승은 하고 있지만 워낙 매수 단가가 높으시다 보니까요. 최소 2년 이상 보유하신 종목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문가님, 지금 바로 SOS 전략 짜주시죠. 네, 2차 전지 관련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 16,000원이시네요. 비중 27%. 반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요게 보면은 20년대 코로나 때 바닥 찍었었던 때까지 내려왔다가 약간의 되돌림이 있는 흐름이지만 이게 후성이 올라갈 그림 자체가 조금 아직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여기랑 같이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차트랑 뭐 비교해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주들 대체로 해서 이 정도 흐름이 좀 있긴 하거든요.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자, 우선은 뭐 돌릴 만한 이슈 자체가 딱히 뭐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잘 끝내놨어요. 잘 끝내놨고 요것도 단가가 잘 풀려가지고 마무리가 좀 됐고요. 그쵸? 이것도 잘 마무리가 됐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4월 달에 다 끝나고 나서 이것도 마무리가 되고 근데 올라갈 뭐 기미가 안 보이네. 실적 잠깐 볼게요. 이 종목 되게 어려워졌네요. 이전 같지가 않네요. 매출 추이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출이 살아있으면은 그래도 실적 적자가 나더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매출이 보면은 22년 떨어지고 23년 떨어지고 24년 떨어져요. 이익 부분도 적자에서 올해는 적자폭을 상당히 줄이긴 하지만 네, 적자를 그래도 계속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그리고 차트 추이도 보면요, 이게 왜 제가 좀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부터 돌리면 되긴 해요. 고점 자체가 계속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이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상승을 주다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줘야 돼. 이 그림이 뭐냐면 바닥 자체의 구간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바닥 자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바닥이 높아지면서 차트가 돌리는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그림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번에 조금 돌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지금 현재 추이가 거의 끝바닥으로 가는 그림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은 절대 아닌 거고 이평선 자체도 천천히 좀 모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게 이평선 밀집이 되다가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림 자체가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여기가 진짜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천천히나마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돼, 이게. 이것만 나오면 돼.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후성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패턴 자체가 나와주면서 돌리는 그림이 나오면서 여기 바로 전 고점 있죠. 9월 초에 고점 자리가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000원 자리를 넘어가면서 쭉 올라간다. 그래서 7,200~300원으로 종가만 보여줘도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 그림이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좀 애매하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 회사 전반에 걸쳐서 조금 분위기 자체가 이쪽 업종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선 상황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고민을 해보시고 우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바닥이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급한 대응은 자제하시고 우선 기다리셨다가 차트가 좀 돌리면서 전체 큰 그림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 그림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방향을 잡아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거의 끝바닥인데 약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우선 홀딩하는 게 맞고요. 바닥 확인하는 거 보고 다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I 테크놀로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237원에 3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I 테크놀로지 현재 1.93%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34,3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바닥 체크하시고 이제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또 잘 안 가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역사적인 저점 자리가 최근에 나왔었던 9월 달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리는 그림이 나와서 대응을 하셨는데 또 빠져버렸어요. 네. 어찌 이렇게 회사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잠깐만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수급 잠깐 볼게요. 돌리는 건지 살짝 애매한데 외인들이 전혀 안 들어오고 연기금은 들어와주고 기간은 잡긴 하는데 연기금이고 기타법인 있고 실적은 이렇게 안 좋았었나? 자, 우선은 아마 노리셔도 1차 반등 나오는 게 4만 원 초반대잖아요. 그거 보고 대응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4만 2~3천 원대. 혹시 회사에 무슨 공시나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예, 없네요. 악재거리 자체로 오뱅거리도 없는 것 같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조금 애매해요. 시청자님, 이거 우리 상담자 시청자님 주가 반등 포인트가 있긴 한데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가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면은 그때는 우선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큰 수익 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적당히 보시고 그냥 나오세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백업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초월 차선 템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차례대로 AS 받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아우딘 퓨처스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셔야죠. 네, 그건 봐드릴게요. 갑자기 좀 빠져가지고 저도 얘가 왜 이럴까 싶은데 제가 기업 방문을 몇 차례 좀 하면서 파악한 거는 실적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정말 좋아진다. 개선 사항이 정말 크다. 그리고 본격 턴어라운드는 4분기가 내년에 정말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기사에서도 여러 개 나오긴 했지만 여러 좋은 소식들이 회사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베트남 인플루언서라든가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 최고 매출 달성했다든가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다? 오히려 저는 이게 좋은 자리가 아닐까요? 싶기도 한 거예요. 사실 이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펼쳐놔 버리면은 현재 자리에서 이게 사실 더 빠질 게 없었는데 빠진 거라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지만 제가 지난주까지 체크해 본 바 악재가 될 만한 건 없었거든요. 갑자기 뭐가 생겼나? 제가 우선은 다시 한번 회사에 요청을 해서 기업 방문을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왜 갑자기 이렇게 빠지지?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회사인데. 그래서 우선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볼게요. 특별한 악재는 없어 보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빠르게 우선 1,700원대에서 1,800원대까지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보세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엑시콘 잠깐 볼게요. 자, 엑시콘도 그렇고 뭐 YC도 그렇고 이게 좀 분위기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IT 쪽으로 해서 CXL이 약간 풀이 죽어 있긴 한데 이슈는 계속 나올 거예요. 좋은 소식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등은 분명히 있을 거다. 다만 조금 느린 것뿐이다. 뭐 저는 엑시콘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대한항공인가요? 네, 잠깐 보죠. 자, 대한항공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요. 바닥에서 요 며칠 좀 쉬다가 완전 돌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아직 큰 수익은 아니지만 좋은 흐름이고 제가 대한항공을 추천드릴 때 무겁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을 하신다면은 아시아나항공이 나으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아시아나항공의 반등폭 자체가 조금 더 큽니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되고 우선 항공주들 중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보라 말씀드렸습니다. 요날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씩 되돌림 잘 나오고 있어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하지만 YC는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아놨습니다. 이탈하면 우선은 뺍니다. 바로 전 저점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려보면 됩니다. 상황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시장이 근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요.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좀 고민스럽긴 한데 우선 상황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인데 어제 드렸었던 우리 기술은 오늘 장중 고가가 2,575원까지 가면서 1차 목표가를 좀 달성을 좀 한 모습입니다. 자, 뭐 추가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SMR 이슈가 쉽게 꺼질 테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시고 좀 더 보실 분들은 시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 같이 AS 받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저희는 정말 아쉽지만 이만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이 김선현 전문가님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보고 올게요.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연기금보다도 외국인의 수급이 그 어떠한 때보다 필요한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또 오늘 초전도체 테마가 급등을 해줬었죠. 이 전자결정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는 소식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금투세 처리가 그 어느 것보다 급선무인 시장이죠.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얘기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있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